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는 오디오 향의 열 번째입니다.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기간으로는 중반이 아니죠. 첫 번째 항차가 끝났으니까 제가 어, 4번 정도 항차를 했으니까 그 4분의 1 정도긴 한데 실제로 새로운 것들은 처음 항차에 많이 발생했으니까요. 어쨌든 벌써 이제 새로운 배에 적응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향해사 공부하면서 5년 동안 배운 것들을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게 완전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기억을 잃기 때문에 향의 학습을 복습이죠.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항상 접안할 때 사용하는 로프, 매듭 짓는 법이죠. 그런 거나 요트 같은 것들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인데 참고로 여기 보시는 게 요트가 앞에 보이시죠? 이게 0.4 마일 이내로 접근한 경로였습니다. 원래 항로 변경을 하거나 고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고동을 했고요. 원래는 이게 지금 레이더에서 본 겁니다. 레이더에서 요트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에 0.5 마일 제가 어 레인지를 갖다가 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표시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1.5 마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마일이고 이거는 인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8 마일 정도로 해 놓고요. 많아도 12 마일 이상은 안 합니다. 뭐 24 마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AIS 자동 인식 장치에 있는 거기에 먼저 나온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때나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2 마일이나 8 마일 정도를 하는데 이것처럼 가까이 와서 충돌 경로에 있는 경우는 1.5 마일 뭐 2 마일 이렇게 작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이더의 상대방 여기 요 점만 나오거든요 원래는. 근데 트레이를 갖다가 하면은 이 점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요렇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30분 정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1.5 마일이고 이게 이 거리도 한 1.5 마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속 15 노트로 움직였다고 치면 그러면 1 시간 정도 거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30 노트로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30분 정도 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천장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 때만 이 트레이를 했고 근무가 끝날 때는 항상 오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듭 짓는 방법인데요. 매듭은 이제 많이 쓰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했는데 손에 익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있는 거하고 손에 익숙한 거하고는 또 다르죠. 손은 시상하부 아니죠. 무슨 핵인데 예 기저핵에서 생각 없이 바로 나오게 하는 게 그 습관의 힘에서 보면 그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거기 보면 습관하고 기억하고는 좀 달라요. 기억은 그 해마에서 관장을 하고 습관은 기저핵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프 같은 거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뭐 이런 건 전부 기저핵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마에 있는 기억을 기저핵으로 다시 가까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해도 마킹도 매시간 했습니다. 원래는 어 예전에 그런 걸 많이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는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로그북에 그 위치만 쓰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를 씁니다. 위치뿐 아니라 뭐 기후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쓰는데 저는 해도에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해도가 편하긴 한데 1 시간 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거는 알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전자책 읽는 거랑 종이책 읽는 거랑 다르죠. 전자책도 좋지만 가벼워서.
그리고 많이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종이책도 읽기가 편하다는 게 있죠. 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려 놓으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했고 아까 충돌 코스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리프레시를 보니까 3말 안으로, 그러니까 5말 밖에서는 작동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비켜 줘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비키지 않고 그냥 3마일 이내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 경적을 울려서 비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1 마일 내에 오면 무조건 항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없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고장 났을 수도 있는데 고장 나면 원래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할 경황이 없거나 아니면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당장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밌었죠? 자,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41 번에 정리됐으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를 했는데요. 한 절반 후, 그러니까 10개 정도를 더한 다음에는 뭘 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제 기존에 하던 약초를 할 수도 있고, 약초를 제가 한 4분의 1 인가 3분의 1 정도 했거든요, 허브. 아니면 캐나다에서 어 뭐 우리 아이들이 인제 집을 사야 되니까 취업을 했고 그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